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최봉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페이퍼의 내용은 K-팝의 성공 요인과 경쟁 요소 평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접하는 다양한 K-팝에 관한 뉴스와 정보는 여러 기존의 미디어나 또 소셜 미디어와 같은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K-팝에 관한 수상 소식이나 또는 성과에 관한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팝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중들은 대중예술로서의 K-팝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중예술로서의 K-팝이라기보다는 K-팝이라는 상품, 문화예술 상품 그리고 K-팝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산업에 관한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K-팝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K-팝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중음악을 영어로 표기한 코리안 파퓰러 뮤직이나 코리안 파퓰러 송 정도의 한국 대중음악의 영어식 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K-팝은 상품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K-팝 내에서도 다양한 상품군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K-팝이라고 하는 이 K-팝은 한국의 대중음악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글로벌화된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통용되는 한국의 대중음악의 그쪽으로 좀 국한된 그런 헤비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한국의 대중음악 모든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화된 한국의 대중음악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가 많은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K-팝의 성공, BTS가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어떻게 오르고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되고 그런 어떤 성공적인 뉴스 그런 성과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적으로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K-팝을 넘어서 지금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K-팝이 다른 타 문화예술 장르의 세계화 가능성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음악 산업입니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로 보면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면에서 보면은 지난 10년간 약간 오히려 종사자 수는 약간 줄어들고 사업체 수는 줄어들고 종사자 수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매출액과 부가가치 수출은 연평균으로 매출액이 9.5%, 부가가치가 8.8%, 그리고 수출은 45%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9년, 10년의 사이에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2배로 커졌고 수출은 1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초기에
거의 수출되지 않던 한국 음악이 K-팝의 그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부가가치 구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K-팝이 어느 정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세계의 바로 이루어진 매출액과 부가가치 수출을 보면은 매출액 다 지난 9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절대액은 약 5억 6천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6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다른 산업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객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축을 한번 보시면은 그 오른쪽 축은 전가율이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파란색 선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고 브라운 색깔로 되어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 부가가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음악 수출은 뭐 다른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그 문화예술 상품 쪽은 한 번 장작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복제 생산이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수출이 가지는 의미가 수출액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원자재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음악 기획사 입장에서 보면은 음악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출은 국내 시장에서 초기에 그 콘텐츠를 만들고 이후에 그 수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8년에 10%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은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악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2008년에 세계 시장이 이제 각국의 음악 산업 시장을 수평적으로 합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한국 음악 산업은 약 2008년에 0.74%로 순위상으로는 19위 정도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서 전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 그리고 그 순위는 6위로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과 성공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K-팝의 해외 진출 성과는 그동안에 이제 한류 붐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문화예술 산업의 세계화, 글로벌화의 가능성에도 많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얘기 이제 토론자로 오신 문화산업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문화산업은 이 문화적 프리미엄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주로 많이 소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문화적 프리미엄이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한 콘텐츠가 해외 시장으로 늘어가는 확산되는 경우는 장르마다 조금 다르게 쓰이는 하겠습니다만은 주로 미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아시아권 문화 산업은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특히 이 문화적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이라는 한국의 음악이 세계 시장에 널리 파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공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팝 성공 요인에 자주 언급되는 요인들은 뭐 기획사의 제작이나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든지 뭐 음악 자체의 상품성을 개선한다든지 칼군무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핵심 단계로 본 K-팝의 현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기존의 뭐 캐치업 이론이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과 유사한 그런 단계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1단계에 해당되는 영역까지를 제가 사실 한 5, 6년 전에 K-팝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이 이 정도 위치에 왔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지금 5,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계속 지속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한번 널리 알려졌던 것이 이제 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의 기간 동안을 보면은 그 동안에 인벌먼트 단계에서 이제 디벨롭먼트 단계의 초기에 한국 K-팝이 이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심 3단계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2단계에서의 핵심 1단계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동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가 되었다면은 2단계에서는 팝의 주류 시장인 미국으로까지 진출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에서 K-팝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더 높은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K-팝 등장 배경과 핵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2000년 이전에 우리 음악 산업은 주로 음반을 기획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면은 2000년 이후에 이제 음악 산업은 음반사가 아니라 SM, YG, JYP와 같은 핵심적인 음악 기업들이 등장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통 매체나 또 시장, 상품 수입은 이런 부분이 다 2000년 이전과 이후로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 조직에 있어서도 물론 최종 소비자가 음악을 소비를 하지만은 중간에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수요 독점 형태였다면은 2000년 이후에 음악 산업은 공급 독점 쪽으로 오히려 이 핵심적인 기업들이 몸을 불려서 시장을 주도하는 상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후의 통신사 이제 그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디지털화 되면서 음반 산업이 기존의 음반 산업이 몰락하고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는 그런 시장 질서가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팝 등장 전후의 한국 음악
산업의 비교를 보면은 사실 한국의 음반 산업 시장은 역대 5천억 맥시멈으로 최대 큰 시장이 5천억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약 4천억대에 머물렀는데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 음반 시장이 음원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 음반 산업 시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일부 있지만 이미 미디어가 음원을 다운받거나 또 사거나 스트리밍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반 시장은 지금 소수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변화하는 음반 시장이 음원 시장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팝 초기의 핵심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뭐 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K-팝의 가치 사슬과 시장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도식으로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이 OSMU와 통합 시장, 핵심적인 음악 기업들이 시장을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하나로 놓고 음악을 만들고 유통하고 또 다양한 수익 사업을 펼쳐왔다는 겁니다. K-팝의 경쟁 요소 평가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음악을 하는데 일반 근로자 노동자는 거의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이 고도로 전문화된 작사, 작곡가, 또 실현자, 가수 뭐 이런 인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음악계에 그런 인적 자본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이 인적 자본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악 기업을 경영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 헤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음악인 출신이란 그래서 음악 산업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걸 토대로 새로운 어떤 음악을 만들거나 기획을 하거나 뮤지션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수요의 규모와 질이라는 측면도 중요한데 뭐 국내 시장 규모가 인구 5천만 정도의 작은 시장이니까 아예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해서 음악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음악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다. 그런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악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쪽도 피드백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업 전략 중에서 사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기업 전략에서 이 리드를 하는 시장을 리드하는 핵심 기업이 있으면은 팔로우하는 후발 기업이 2인자로 머물기보다는 핵심 기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좋은 점은 따르고 리더의 실패하는 요인은 자기들이 수중해서 이렇게 계속 시장에 적용을 함으로써 전략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전략 자체도 핵심적이고 공격적이고 발전적이다는 겁니다. 그다음 시장 구조 역시 뭐 전형적으로 피라미드식의 구조고 또
좀 이 승자 독식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사실 여기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데 실제 정부 정책도 저작권 보호라든지 음원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그걸 정부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끝으로 K-팝 성공의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를 이끌고 있는 우리 그 음악이나 게임, 만화, 영화, 드라마, 보통 뭐 K 무비, K 드라마, K 게임 뭐 이런 K를 붙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그 한류의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 장르들이 대체적으로 뭐 국내 시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붕괴가 되고 그 붕괴된 시장에 유능한 그 인력들이 유능한 인력들이 시장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기존과는 다른 아까 그 2000년 전후의 음악 산업을 봤듯이 완전히 달라진 산업 조직을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핵심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든 또는 예술가들이 활동함으로써 시장을 회복하고 그 회복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전형적인 트랙을 보이면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틀이 우리 이제 공연 문화나 또는 미술, 공예 이런 해외 진출이 좀 부진한 문화예술 장르에도 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뭘 또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한류를 이끌고 있는 그 K-문화 장르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K-컬처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하나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게 뭐 정부가 주도한다든지 그런 그 명시적인 어떤 플랫폼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화가 좀 덜 된 장르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화를 좀 진전을 시킨다면은 궁극적으로 한류를 통해서 코리아 브랜드 프리미엄을 우리 국민이나 국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